근데 각자가 이제 경험한 그런 부분들이 네. 다 사람마다 이제 또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기록 남겨놓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종합해가 또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뭐 또 초창기 같이 활동하신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60년대 입사해가지고 뭐 거기 한 부분들이 그렇게 뭐 지금 또 생긴 이 시간이 또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또 뭐 살아계신 분들도 좀 많죠. 우선 차 예. 한 잔씩 드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질문지 몇 가지 왔는데 어쨌든 뭐 생각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더 잡수요. 더 잡수. 아, 예. 회장님 예. 드셔야 되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저희는 이제 이런 작업을 2012년부터 아, 네. 4년 정도 됐습니다. 네. 대학안에 이제 그 또 우리 창업에 돌아가신 이제 울산대학교는 이제 설립자이시고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5, 6년 지나다 보니까 뭐 사실 기업하는 분들이 이게 남긴 자료들이 거의 없잖아요. 뭐 정치하는 분들이야 자기 글 쓰고 강연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뭐 우리 20세기를 조명할 때 뭐 삼성이나 현대나 또는 박정희 이런 분들은 이제 언급하지 않고는 이제 20세기를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문헌들로. 근데 기업가들의 기록이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지금 정치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근데 또 뭐 우리 전 총장님 판단은 한 100년 뭐 200년 흘러가게 되면 역사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지금 총장이 누구세요? 지금은 이제 그 오연천 지금 서울대 총장 하시던 분 어, 그 전임이 이제 이철 총장이라고 서울 그 의대 아산병원 병원장 하시는 분 하시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 연구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초창기 같이 활동하신 분들은 저희 인터뷰를 한 20여 분은 했는데 일단 각자가 이제 자기 사업 파트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좀 뵙고 싶고 특히 이제 또 회장님께서 이제 이 끝부분 또 현대 정권에 또 좀 몸좀 네. 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 금융 쪽은 거의 인터뷰는 거의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련들 뭐 이렇게 몇 가지 좀 여쭤보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귀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슬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네. 일단 이제 호칭은 구슬자 회장님은 예. 저는 면담자 네. 우리 또 정주영 회장님 창업자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정리하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슬자 유년 시절 뭐 태어난 곳, 뭐 생년월일,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태어난 건 여기에요. 일산 서구 구산동. 옛날 고양시. 예, 여기 고향에 와서 삽니다 지금. 한 50년, 50여 년 저 바깥으로 돌다가 이제 2000년 초에 이사 왔어요. 그 옛날 본적을 하면 이제 고양시 구산동 이렇게 됩니까? 고양시 송포면 구산동. 송포면 구산동. 네.
지금은 이제 일산, 서구, 부산동 이렇게 돼 있죠. 예. 가족 관계 어떻게 돼? 그때 구석 고향 어떤 가족 우리 고향에 예, 어릴 때 이제 예. 어렸을 때는 뭐 거기 이제 오촌들 뭐 저 작은 아버지 아버지 사시고 이제 우리는 형제밖에 없어요. 제 밑으로 동생. 네 살 밑에 거기 우리 고향 집에 살고 있고 나우가. 예. 그럼 혹시 뭐 이 고향이시니까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은 좀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건 뭐 그 당시가 너무 못 살던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고생하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즐거웠던 건 없고. 정확하게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음력으로 하면 이제 34년 5월 9일. 호적에는 이제 1년 늦게 해가지고 35년 4월 7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35년 돼 있어요. 예, 예. 그럼 우리가 뭐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6.25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오신 그럼 그 부친께서는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소장농이죠. 예. 소장농으로 저걸 하셨는데 예. 지금도 내가 지금 그 의문을 갖는 거는 우리 그 한 20여 되는 시골 동네에 중학교를 보낸 사람이 없어요. 예. 전부 이제 초등학교 저를 보고 그만뒀는데 그 당시 소장농으로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를 어떻게 중학교를 보내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도 참 그게 놀랍더라고요. 예. 그런 오랜 동안 직장생활 하셨는데 뭐 굴수작에 가져온 가치관이라든가 좌우명 같은 게 뭐 있습니까? 뭐는 뭐 가치관보다도 그냥 지금도 얘기하는 게 정직해야 된다. 예. 또 하여튼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산다. 예. 그런 주의입니다. 그럼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그 뭐 아들아이하고 같이 이제 저 동신산업이라고 예, 예.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다가 한 월급은 쭉 작년 말까지 타먹고 있었지만은 작년 말로 그냥 끝냈어요. 예. 끝내고 다 아들한테 그냥 상속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거 가지고 딸들한테 조금 지금 논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느 계기에 천주교에 입교하게 돼가지고 예. 87년 부활절 때 이제 영세받고 상당히 열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주로 이제 요즘은 성당 왔다 갔다 하시고. 성당은 뭐 사목회장도 한 4년 했고 그 건축도 했고 이제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자료를 보니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58년도에 졸업을 예, 하는데 졸업 후에 뭐 첫 직장은 어디 났습니까? 첫 직장은 그때 이제 그 주식시험이라고 처음 본 게 흥업은행, 지금은 한인은행 전신입니다. 거의. 흥업은행이요. 예. 흥업은행에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죠. 그래서 시골 가 있다가 이제 영장 나오니까 군대 갔다가 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뭐 별로 직장이 없었고 을지로 이과에 있는 그 고등공민학교 교직 생활을 한 1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동성제약이라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지금은 있는데 양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염색약 제일 유명했고 그 회사에 하여튼 66년 65년 말까지 거기 있었어요. 만 5년을.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현대건설의 그때 재무 담당 이사로 계시던 박영욱 이사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현대건설로 와서 그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래. 예. 그 사실 제약회사라는 게 대우도 아주 형편없었고 그래서 예. 아유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가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66년 1월 1일부로 현대건설 재무과장 대리로 가게 됐죠. 1월 1일부로. 네. 그럼 그때는 어떤 우리가 공채하고 특채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다 현대건설이 볼 때. 그때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한 2, 3년 전부터 현대건설도 공채 시험을 봐서 예. 뽑고 그럴 때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소개로 그냥 특채 형식으로 간 거죠. 예. 그 60년도에 이제 그 입사 당시 회스코 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현대건설의 분위기는. 그 제약회사 예. 연 매출이 6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게 하던데 네. 있다가 거기 가니까 그 지금 개동사업 그 예. 7층인데 거기 이제 사무실에 씩씩씩 하고 이제 겨울에 스팀 나오고 그런 게 아주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러고 이제 점심 때 밥 해주죠. 그러고 열심히만 일하면 그냥 월급 승진 이런 건 자동적으로 되고 신났었죠. 네. 그럼 60년 1월 1일 갔을 때 혹시 입사 동기 이런 분들 중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한 분은? 그 당시는 입사 동기라는 사람은 없었죠. 예. 저는 이제 혼자 재무과장 대리로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재무팀에 있던 분이 이제 박영욱 네. 그 당시에 재무이사 그다음에 최수일 나중에 현대중공업 예. 사장하던 그 양반 또 저보다 나중에 이현태 실장 예. 그거 왔었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사장하던 김동윤 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료로 있었죠. 예. 그럼 이제 입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배치는 건 이제 재무과 과장 대리로 이제 가시죠. 예. 그때 재무과는 돈을 다 움직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제가 상업학교를 나왔는데 예. 그 인연으로 해서 하여튼 월급제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거기 가서도 이제 재무 교환 맡고 예. 업체 돈 지불하고 재무 계획 세우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예. 주로. 그 당시 주로 이제 현대건설에서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가장 큰 사업은 어떤 거 같습니까? 가장 큰 사업이라는 게 현대건설 하나밖에 없었죠. 현대건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주력 사업은 또 주력 사업은 국내 건설 주로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지가 들어가기 전에 2년 전인가 태국에 파타니 나라티와 외국 공사가 처음 나간 거죠. 예. 그때 이제 이명박 예. 사장들이 나가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월남 그 전쟁 터지면서 월남 소도시 건설공사 세탁공사 여러 가지 맡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외국에서 벌어 들어온 돈도 그 당시에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었죠. 그 당시 이제 입사해서 그 당시 현대건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66년 60년 그 당시에. 현대건설 규모는 하여튼 우리가 있던 그 제약회사에 비하면은 한 몇백 배 됐으니까 예. 그 규모가 외역이 얼마였을지 그런 거는 지금 기억이 예.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서 단연 어떤 돈. 당연히 으뜸이었었죠. 으뜸이었어요. 한참 성장하는 과정이었었고. 예. 그럼 혹시 입사하셔가지고 우리 창업자와는 첫 만남이라든가 처음 본 적은 언제쯤 뵙게 됐습니까? 처음에 저를 특채를 하게 되니까 예. 정인영 부사장 예. 그때 정지용 씨가 사장이고 예. 정인영 그분이 이제 부사장이었던 그 양반이 저를 인터뷰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에 있는데 왜 옮기려고 그러냐. 그래, 아이, 뭐 너무 지었고, 하여튼 뻗어나가는 이런 큰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 그래, 거기 외역이 얼마냐. 그래, 7천만 원인가 그랬다고. 아유, 그게 무슨 제약회사야?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외국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하여튼 소리 올리라고 그래. 그게 다입니다, 그게. 그러고 이제 재무과장 대리를 하니까 이제 뭐 수시로 정지영 회장님 찍고 이제 인터폰 들러가지고 이거 봐, 저 보수 100만 원짜리 10장 가져와. 배란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뛰어가서 이제 그거 해다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과장들보다는 그 오너들하고 그 접촉이 그런 면에서 자주 이제. 잦았었죠. 그때 창업자 처음 뵀을 때 또 일을 좀 초창기 하면서 느낀 뭐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건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 재무과장 대리지만은 네. 초창기 간부회의서부터 그 지금은 사장단위입니다. 예. 그 처음부터 거기 참여를 하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쭉 보고하는 걸 들으시고 그 즉석에서 지시를 하시는데 예. 정말 빨랐어요. 예. 그래서 역시 이런 큰 일을 하신 분들은 저렇게 머리가 비상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일단 그럼 사장회의 이런 데는 참여 많이 해. 현장에 뭐 가보고 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현장이. 현장은 전국에 있는 현장 경리들이 저한테 와도 예. 돈을 타가야 되니까 예. 뭐 수시로 뭐 술 먹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그 어떤 때는 이제 현장에서 놀러 오라고 그래요. 그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게 제3환경고 건설공사. 예. 그 제3환경교가 지금 저 한남대교입니다. 예. 그거 놀 때 거기를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한강을. 예. 그래서 압구정동 가서 뭐 참외 먹고 여기 을지로 입고 와서 이제 맥주 한번 시커 먹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야, 그때 이제 그 현장 지금 돌아갔지만 양봉 씨라고 그 양반이 부과장 그때 이제 과장 됐을 때요. 그 여기다가 그냥 당신 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땅 좀 사놓으라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그래. 아유, 채미가 와서 뭐로 사냐고. 야, 돈도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그 당시 이제 어떤 회의에 들어가 보면 회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회의 분위기는 뭐 회장님 정주영 사장님 그냥 거의 원맨쇼죠. 국민수.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럼 이제 대답하면 그걸 뭘 그따구로 해 막 병식었지. 이런 식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대답하면 이제 후설이 진통 먹고. 분위기는 좀 아주 엄한 그런 편이에요. 네, 엄한 편이고 그러나 말 걸 건 다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장님들의 네,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네. 일단 뭐 이제 우리 구슬자의 그 이제 뭐 회사 그것부터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고 네. 창업 때 개인적 문제는 따로 네, 여쭤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0년에 현대시멘트 관리부 부장을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예. 70년에 예. 그 옮기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지금 그 재무과장을 하다가 그 외국 공사를 담당하는 관리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 경리부의 외국 공사 관리부 관리과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시멘트 그 이기용 상무라고 그 양반이 오시던 이제 그 경리 담당 그때는 벌써 상무 되셨죠. 예. 그 양반하고 뭘 수군수군 하더니 현대시멘트로 발령났으니까 그리 가라고. 예. 그 무슨 뭐 현대그룹의 인사가 다 그렇지만은 현대시멘트에서 이런 요청이 와서 너 가겠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발령 내놓고 그냥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러나 현대시멘트가 그때 굉장히 고전을 때요. 아, 예. 왜냐하면 그 시멘트는 넘쳐나는데 또 공사가 각 그 지역에서 퍼져가지고 시멘트는 수요는 엄청난데 철도 차량이 부족해가지고 네.
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생산했는데. 예, 생산했는데 그 시멘트는 쌓이고 실어오지 못하고 그래 맨날 철도청에 가든지 그 차량점 우리 회사 더 달라고 이제 그거 외교하는 사람 뭐 그런 식이었었죠. 그런데 거기를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 하여튼 뭐 관리부장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현대건설 시멘트부에 있던 거를 현대 시멘트 주식회사로 네. 독립 시키는 개시 전표부터 제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이 됐죠. 현대 시멘트가. 예. 그리고 현대 시멘트를 보니까 현대는 1958년도에 시멘트 사업부를 만들고 네. 단용 공장. 네, 네. 그게 나중에 현대 시멘트로 이제 바뀌는 그렇죠. 거죠. 그 당시 이 현대 시멘트는 그 회사 규모라든가 네. 그룹 내 어떤 그런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대 건설 시멘트부에 있었으니까. 아, 현대건설 시멘트로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가서 이제 회사를 독립. 정순영 회장한테 주면서 현대 시멘트 주식회사로 독립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시멘트 업계에서는 쌍용양해가 뭐 100만 톤인가 그렇고 성신 이런 데가 4, 50만 톤. 현대 시멘트는 충북하고 현대하고 어딘가하고 20만 톤씩 한 5위 뭐 6위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럼 창업자께서는 그 당시 현대 시멘트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시멘트 회사에 대해서. 시멘트 회사에 대해서 예, 창업자가. 창업자가 예, 예. 창업자가 그 당시에 그 시멘트 회사를 세울 때에는 우리나라 공장으로서는 그래서 쌍용량의 동양 시멘트 또 어딘가 세입밖에 없는데 이제 현대 시멘트가 처음 창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양반 뭐 발벗고 나서서 밤중에도 뛰어내려가고 뭐 그렇게 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그 준공식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내외도 내려오시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네. 그럼 우리 지금 그 구술자께서 현대 시멘트에 있을 때 제일 큰 사업은 어떤 걸 했죠? 큰 사업 이럴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생산해가지고 주로 현대건설에 시멘트 공급하는 게 그게 일이지. 현대시멘트 전체의 일이었었어요. 그럼 그때 현대건설은 뭐 70이 되니까 이제 경부 고속도로 뭐 사업하고 그래가지고 시멘트 소요量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니까 생산해가지고 현대건설 수요도 잘 못 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아, 예. 그래도 현대 시멘트는 또 얼마 한 2년 있다가 또 이제 72년도 이제 자동차 격리부 부장으로 또 자리를 옮겨 자료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70년 6월 25일에 70년대 현대 시멘트로 갔다가 갔다가 이거 71년인가 2년인가 하던 자동차로 옮겨가는 거. 예. 내가 이 족보를 좀 꺼내봐야 돼. 적벌 다 적어. 이게 이제 네, 현대 자동차로 처음 가는 게. 네, 70년 1월 1일부로 시멘트 부장으로 갔고 예. 아까 하면서 69년 3월 1일이다. 시멘트로 간 게요? 예, 시멘트 차장으로 간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70년 1월 1일부로 시멘트 부장이 됐고, 예. 그리고 70년 6월 25일에 자동차 격리부장 발령받았어요. 70년 6월 25일. 예, 예. 한 6개월도 안 있었네, 그러냐? 아니죠. 아, 69년, 1년 있었네. 그렇죠. 1년 반. 1년 한 3개월. 예. 어쨌든 70년 6월 1일에 현대 자동차 격리부 부장으로 차려. 예, 예. 그럼 또 시멘트 자동차로 옮기게 된 또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닌가? 아유, 그건 참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가 그때 이제 그 초창기에 그 구형 코티나 포드에서 이제 예. 영국 포드에서 GKD 그 자재 들여다가 조립 생산해서 팔고 그랬는데
그걸 외상으로 활부로 해서 다 팔아져 있겠어요. 예. 근데 매출은 배란간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수금이 안 되는 거야. 저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뭡니까? 이익은 엄청 났는데 세금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이 그저께 교환 돌아왔는데 그거 가까스로 타점으로 막았는데 오늘 또 돌아오고 뭐 하여튼 그때 난리 쳤어요. 아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데 나보고도 경립이랑 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게 바로 이제 교환 막는 그런 저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팔자 참 더럽게 타고 그랬다. 그럼 나는 왜죄안 되는 회사만 자꾸 가라고 그러나 그래.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좀 제 개인적으로도 좀 저거 했던 게 시멘트 있을 때 내가 폐결핵을 알았어요. 폐. 네. 그래서 양쪽이 다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렇게 알았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다니는데 오죽게 이제 정지영 회장이 한번 돈 갖다 달라고 해서 결제 들어갔더니 이거 봐 당신 뭐 좀 건강이 좋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냥 휴직을 하고 좀 취직을 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 아주 난리 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길 가라고 하니까 그냥 덜커덕 내려왔잖아요, 이거. 갔더니 진짜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세운상가 2층인가 3층에 그 전에 세운상가 처음 지을 때 위에는 아파트로 하고 밑에 몇 층은 이제 상가로 했어요. 네. 그 포목 주단 파는 그런 상가로 설계가 돼가지고 창문도 요렇게 그 태양광선이 자꾸 비치면 포목에 그 염색한 게 다 날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설계했던 데인데 거기를 이제 다 치고 이제 자동차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무실을 이제 그랬었는 거죠. 그 본사죠. 본사에. 네. 네. 아유, 가서 보니까 한여름인데 그냥 이렇게 창문이나 좀 넓고 그러면은 다 사방에 문이나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쳐서 좀 시원하잖아요. 네. 얘 창문도 좁은 데다가 그런데 자금은 안 돌지. 은행에선 교환 빨리 막으라고 독촉 오지 뭐. 그 상호본에 있던 분이 현대시멘트 나보다 격리부장으로 먼저 갔어요. 교환 막는 저 담당으로. 네. 근데 그 양반이 한 2달인가 석 달 하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 무턱무턱. 그 내가 갔는데 참 거기 갈 때부터 하던 그 자동차는 아주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갔을 때는 네. 돈이 이제 잘 안 들어왔다는 거죠. 돈, 이런 얘기 무슨 그게 현대건설 관계에서가 아니었으면 부도나고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영업을 확장하고 크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백업하는 재무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회사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어려운 과정을 좀 어떻게 좀 극복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서 한 2달인가 하는데 도저히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영 회장이 한 달 만인가 2달 만인가 부르셨어. 그래서 이봐 보부장 그 자동차 가보니까 어때 그래? 이건 보통 지금 그룹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왜 그래? 작년에 이익은 많이 났는데 예. 세금은 나오고 그 할부로 전부 팔아져 있기 때문에 예.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그저께 교환이 못 막았는데 오늘 또 돌아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대책이 뭐야?
저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 현대건설의 경리 상무 박영욱 상무를 우리 우회 상무로 좀 발령을 내주십시오. 예. 그 양반이 와서 아마 수습할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양반이 참 저 찌커고 누는 이거 봐. 저 경리의 박상무네 이 양반 받으니까 이거 봐. 현대건설은 말이야. 내가 그 최수일 부장하고 데리고 할 테니까 당신은 저 자동차 가서 오 부장 데리고 그거 좀 하란 말이야. 그거 큰일 났대. 꽝 끊으신 거야. 아 이제 난 됐다 이제. 그래서 그 양반하고 와서 협심해서 이제 수습을 하고 뭐 그런데 근본적으로 살게 된 건 그때가 몇 년도인가 아이고 83 조치가 언제 났죠? 저 사채동 결혼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70년 중반인데 제가 아 그게 예. 77년인가 8년인가 예. 예, 70년 7년, 77년인가. 예, 7년서부터 8년 그 사이일 거예요. 예. 83 조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자동차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채 이자를 못 막아서 또 저 이자를 주면서 이제 합해가지고 또 쓰고 이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 악질적인 사람들은 교환을 돌려요. 네. 그러니까 제 시간에 교환 막나 못 먹나 그걸 봐가지고 못 먹으면 그냥 돌려붙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잘못하면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예. 이제 파점이라도 맞고 이랬는데 83 조치가 터져가지고 사채가 동결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숨통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판매 방법이 전적으로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룹에서도 알고 건강스레트의 저 정상영 지금 KCC 예. 회장 예. 그 양반을 부사장으로 데려왔어요. 자동차에. 예. 그 양반이 와가지고 이제 판매를 들이조지는 거지. 저 그때 뭐안 갚는 사람들 이제 쫓아다니면서 차 붙이고 자동차 끌어오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 현대자동차 돈도 이제 띄어먹으면 안 되는 거고 갚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됐다고 인식이. 그 전에 그냥 처음에 계약금 내고서 어음 같은 거 12달이면 12달 24개월 끊어주고서 그냥 안 막아두고만 뭐 그럼 자동차 판매 방식이 어떻든 물건을 먼저 주고 할부 계약도 아니고 그냥 뭐 음식으로 그렇게 할부죠. 할부인데 뭐냐면은 한일은행에다가 마이카 적금이라는 걸 들어놓고 예. 그 적금에다가 이제 그 묻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못 벗을 때는 신동아 보험이라고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팔아제꼈는데 신동아 보험이 그때 제 기억으로 자본금이 7억이에요. 그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신동아 손 들었어. 우리 못 하겠다 이제. 예.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7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손해배상 해봐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최우직 회장하고 정지영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서로가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건데 이거 연체됐던 게 그때 무슨 뭐 7억인가 8억인가 됐었는데 당신이 반 물어내라고 그리고 우리가 반 그냥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쇼 보고 신동아 떨어져 나가고 한일의 마이카 적금이라는 건 이놈들은 뭐 적금이 자꾸 들어오고 돈 쌓이니까 그건 좋았지. 예. 근데 불입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니면서 차 붙이고 무슨 예. 불입 동료하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관리 쪽에서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판매를 하되 그냥 뭐 적금 들고